여야의 공천 전쟁이 지난밤 막을 내렸습니다.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공천 거부와 심야 탈당 회견도 어지럽게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으로 바뀌는 일이 마치 손바닥 뒤집듯 벌어졌습니다. 당을 떠나겠다는 으름장과 석연찮은 잔류 결정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여의도 정치의 일그러진 민낯, 우리의 정치 문화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지금까지도 속보가 계속 터지고 있어가지고 정치권이 엄청 역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어제 하루만 해도 새누리당에서 5명의 의원,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좀 했습니다. 보면은 오늘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마지막 밤에 이제 탈당을 다 하게 된 거죠. 그중에 어쨌든 유승민 의원의 이제 최대 관심이었는데 어제 기자회견 일단 앞서서 같이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공천은 전형적인 개파 공천이고 보복 공천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상징이 유승민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7차에 걸쳐서 250곳에 대한 공천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이후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파별 이익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 늦추면서 8차 공천이 실은 1명을 대상으로 한 거였습니다. 윤상현 의원. 예.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9차 공천이 됩니다. 또 1명을 합니다. 그게 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무공천,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이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당적을 바꾸게 되면은 출마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탈당을 하고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네. 오늘은 제가 보니까 10차 공천 또 1명 한 셈입니다. 그렇죠. 하게 대구 됐죠. 동을에 네. 이재만 후보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예. 공천이 이렇게 늦어지고 예. 좀 이런 말이 방송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히 우스꽝스러운 네네. 경우는 네.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스꽝스러운 일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밀어내기 공천이죠. 결국에는 그 정체성과 맞지 않는 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저는 공관위원장의 그 이양구 공관위원장을 배당 공관위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예. 좀 무책임하게 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상황은 놔두고라도. 네. 아니 진영 의원을 갖다가 정리할 적에 같이 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당하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아니고 국회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의 정책과 여당이 중요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이런 측면에서 공천을 줄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할 길을 해라고 당당하게 했으면 될 일을 예. 계속 끌고 여론이 그렇게 무서우면은 네. 이재명 공천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다. 네. 그런 측면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 시점에서 유승민 의원을 영웅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유승민 의원도 상황이 그 정도 돼서 정체성의 문제가 걸리면은 당당하게 진즉 나갔어야지 계속 양측이 똑같이 정치적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은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네. 최대한 동정심을 자극시키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에 성공한 거다. 예. 저는 이렇게 야박하게 평가하고 그럼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의원 쪽, 그러니까 둘 중에 조금 더 그래도 득을 봤다 하면은 유승민 의원 쪽이 좀 득을 봤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 저 여론이 악화돼도 지금 수도권 선거가 오늘 선거를 치른다고 그러면은 예. 새누리당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예. 여론이 수도권의 이기 여론이 전이가 돼가지고 예. 굉장히 악화돼 있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어쨌든 좀 이익을 봤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유승민 의원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서요. 좀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좀 뒀다고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핵심이에요. 예. 이번 공천은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서 네. 대통령을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하니까 네. 이항구 공관위 위원장을 지목을 하면서 전선을 갖다가 약간 낮춰놨단 말이에요. 네. 대구에서 선거를 위한 기본적인 전략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치받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이고 예. 그래서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공천은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네. 청와대의 화살을 쏘면서 네. 정작 화살의 방향은 청와대를 향하고
말은 이항구로 그 지목되는 네.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쏘았는데요. 예, 예. 근데 계속해서 그 민영삼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 기책 사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공천 신청자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그래서 공천 달라 하고 공천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 달라 하다가 네. 1시간을 남겨놓은 법정 시간까지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나온 건데 예. 공천 신청자가 공천을 주는 공천관리위원회의 당연한 요구지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안 했다고 비판하는 거 그거는 정말 저는 그 문제 있는 지적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요 이항구 위원장이 정말 잘했어요. 청와대 뜻에 따라서 정말 잘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유승민 사건에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터졌어요. 청와대가 질책을 합니다. 빨리 정리하라 했잖아. 왜 이렇게 시간 꺼가지고 유승민 키워서라는 이야기들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 대통령의 뜻은 지난해 유승민 의원 찍어낼 때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왜 빨리 처리 안 해가지고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가냐라고 하는 그 비판의 목소리들이 익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즉 이항구 위원장도 정말 잘했는데 네. 결정적인 유승민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서 청와대한테 찍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드네요. 이항구 공관위원장까지 걱정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요. 네. 뭐 유성민, 김종인 이 두 사람의 사태에서 네. 한국 정치의 본질은 공천이 이 당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내 패권에서 논다라는 거 입증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물밑 거래도 입증했고요. 네. 그게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지금 정치가 말입니다. 이 시사가 아니라 예능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파동을 갖다가 이리 다툴 때 예. 당도 유승민을 왜 잘라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그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예. 유승민은 내가 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예. 갖다가 당이 한번 제시해라 그러면서 싸워야 되는 거지 8일간 잠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유승민은 지금 일종의 언론들이 혁명화처럼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혁명의 시작은 작년에 5월 29일 날 네. 당내에서 국회에 한마디로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것은 예. 또 공무원 연금이 앞에 있었습니다. 예. 공무원 연금 언론하다가 세월호 특조위 과장 문제 언론하다가 갑자기 국회법 개정이 돼서요. 자, 이거는 일종의 이 청와대로 봐서는 이 의회 쿠데타처럼 비추어졌을 건데 예. 다음 날 이 청와대의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 며칠 있다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예. 이 배신의 정치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100여 명 정도가 참가해서 통과시켰던 법안을 뒤집겠다 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했으면 유승민 의원이 그때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헌법 1조 뭐 1항, 헌법 1조 2항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 왜 내가 통과시켰는지를 갖다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당이 그냥 유승민은 그대로 붙여놓고 그것만 철회하기로 했다니까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네. 지금 언론이 부각시키는 것만큼 혁명화도 아니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공천 줬으면 받아서 출마했을 거 아닙니까? 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의 개인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인정해요. 예. 그렇지만은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유승민 의원이 정권의 핵심 대통령에 대항한 혁명화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예. 유승민 의원은 자기 신복들 다 죽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예. 자기 공천 받으려고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안 줄 것 같으니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저렇게 띄울 만한 건수도 안 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첫날 잘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항구 공관위원장이요. 안 그러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친박 마케팅을 하고 다녔으면 본인이 유승민 지역구에 가서 직접 출마해서 당신하고 나하고 붙어서 유권자들이 심판해달라 했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네가 선택해라 불출마하든지 안 그러면 뭐 이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갖고 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체면이 유지가 되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럴 예. 거 다 잃고 마지막에 죽도 밥도 안 돼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예.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이건 정말 정치인 스스로가요. 예능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상황을.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제시한 네. 후미, 네. 그다음에 그 편한 지역 타선, 네. 그다음에 정체성.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품위에도 손상이 된 거예요. 이 그 어떤 상황이 닥쳤을 적에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헌법 1조 1항 민주공화국인데 누가 모릅니까? 예. 그 얘기는 야당 사람들이 또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이 현 정부를 공격할 적에 독재 정부고 유신의 독재로 회귀하는 그런 정부가 또 똑같은 성격을 보낸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네. 그 여당의 중진으로서는 품위에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다음에 편한 지역의 삼선, 대구 지역에서 삼선 아닙니까? 예. 편한 지역 다선해도 됩니다. 예. 또 정체성에 대한 당의 어떤 정책이
정확하게 당론으로 모아지지 않았는데 예. 논의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을 공개석상에서 네. 책임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해버린 거예요. 예. 이 세 가지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 부분을 네. 조목조목 따져서 조기에 이 정리를 했어야지. 이걸 하지 않으니까 예. 마치 본질은 저리 가고 유승민 의원이 완전히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처럼 예. 얘기하는데요.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요. 광주 호남 지역에서 3선 이상은 안 줬습니다. 네. 광주 광주 5.18 민주화운동 시민대장을 했던 정모 의원도요. 호남에서 3번 하고 서울로 올려보냈어요. 예. 그 호남 지역, 영남 지역에서 3선은 비례대표가 똑같기 때문에 다 얼마든지 물갈이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기 그 여권에서도 그 허주 유명한 김유남 파동 때도 나가서 다 공천 못 받고 대표도 공천 못 받고 나가서 민국당 만들어 다 실패한 거고. 그래서 예.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당당하게 하지 못해서 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거다. 그 네.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좀 조목조목 좀 짚어보면요. 유승민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헌법 가치를 왜곡했다. 헌법 1조 2항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버렸다. 그리고 당 모욕하고 침 뱉으면서 자기 정치를 위해 떠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한번 요 세 가지 사안을 항목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먼저 헌법을 거론한 부분이 네. 지난해 7월에 원내대표를 물러나면서 1조 1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그리고 어제는 이제 1조 2항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앞부분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 부분은 빼고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뭐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정치적 정당화 또 명분을 삼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덜먹일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 네. 부분은 본인의 입장 표명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자기 책임을 전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유승민 의원이 인품이나 역량에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괜찮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역할 문제입니다. 네, 네. 사실 그때에 그 국회 대표, 원내대표 연설을 할 때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때 연설로 인해가 야당이 박수를 쳤단 네. 말입니다. 그랬죠. 예, 예. 그 대변인도 호평을 했었죠, 그때. 예. 네. 당시로 돌아가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고 있을 때인데 그거는 허구다라고 해버렸고 네.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롯해서 상당한 공격을 오히려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타가 된 게 이 공무원 연금을 통과를 고쳐라고 할 때 통과시키는 것을 네네. 국회법 개정하고 야당에 맞춰가지고 연계를 시켜버린 겁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네. 해야 됐단 말이에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대통령 시행령 내용이 맞지 않으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야당의 입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원내대표로서는 부적합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사실 의원으로 하거나 네. 자연인으로 그 정치 주장했다면 저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누구나 국회의원 누구나 300명 누구나 대통령을 꿈꾸는 것이고 자기 정치를 희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는 것이 국민 대표성이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승민 의원이 뭐 합당한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 청와대나 정부가 유승민 의원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네. 뒤에 숨어 있지만은 예. 비판받을 부분이 다분히 있고 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이나 최고위원회의 비겁할 정도의 폭탄 돌리기 한 부분도 비판의 여지가 있겠죠. 예. 그런데 끝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예. 이제 정당과 후보자들을 국민이 이제 심판하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이제. 누가 옳았는지 예. 그 부분을 보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전해진 이야기가 저희가 이제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유승민 의원과 결을 같이 했던 분들과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 직접 얘기를 했는지 측에서 나온 얘기인지 무소속 연대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고민하겠다.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현실적으로 고민이 깊을 겁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가해자가 있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면 홀로 싸워야 됩니다. 예. 편을 먹고 싸우면 예. 그 유승민 의원이 살아오기가 상당히 깝깝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또 자기 주위에 있는 근원 의원이나 뭐 이 몇몇 그 의원들하고 어깨 동무를 걸면 예. 안 걸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예. 그 밑에 양산에 있는 조혜진 의원이나 이렇게 안 걸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비박연대라고 하는 큰 이름 속에 예. 이명박계와 유승민계가 어깨를 걸 가능성 별로 없겠다. 없어 보인다. 근데 네. 유승민계끼리는 네. 그 어떤 이름을 그 걸치더라도 그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예. 그리고 결국 이기기 위한 싸움은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봐요. 다시 한 번만요. 하지 않을 연대를 짜지 않을 예. 그 유승민 의원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네. 외롭고 힘들게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예, 게 예. 이번 유승민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예. 길인데 예, 예. 주위에 유승민계끼리 연대를 조직적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연대도 네. 그 탐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제대로 된 방식은 고군분투인데 예. 최소한의 방식은 예. 유승민계 연대 정도가 짜여지지 않을까. 예. 짠다라면 예.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좀 있으신데요. 제가 볼 때 실익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혼자 뛰는 게 낫죠. 네. 철저하게 탄압받는 모양을 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 사실은 윤석민 의원이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게요. 본인이 지금 대선 후보급으로서 언론이 보도해주고 있고 네. 정권과 대통령에 맞선 사람으로 보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대우에 걸맞게 이렇게 자기가 롤을 해야지요. 네. 그건 뭔가 하면 8일 동안 자명을 할 게 아니라 예.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예. 왜 내 공천을 날리려고 하느냐, 네. 내가 얼라라고 했다고 그러느냐, 헌법 뭐 1조를 덜미해서 그러느냐, 네. 국회에서 연설을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네. 그런 부분에 나는 당헌 당규에 어긋나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네. 본인이 해오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네. 가치의 싸움으로 벌여야 이게 정치가 긍정적인 거지요. 네. 본인이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이 보수를 계획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치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요. 네. 감정 싸움에서 자신이 피해자처럼 지금 한 거란 말입니다. 예. 철저하게 또 이렇게 8일 동안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자기가 이런 어떤 가치를 갖다 내세웠고 네.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나 되는 줄 알고 옆에 줄을 섰던 네. 수많은 계보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김무성 대표는 뭐 물밑으로 거래를 했는지 어쨌는지 자기 계보는 다 살렸어요. 예. 자, 그러면 유승민계만 최고 희생양이 됐는데 예. 명색이 보수라고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희생양인 듯 하는 사람이 싸웠어야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철저하게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10분 전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나가는 저 모습을 보고요. 네. 과연 언론이 저 정도로 보도할 만한 뉴스 밸류가 있는 인물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살아 돌아오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냥 탄압받았다고 순교자인 양 해서 살아 돌아온 네. 그 이상으로 가치 부여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근데 현 의원님 보면은 지금 대구 지역에서만도 지금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고 있지만 예비 후보들도 지금 줄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오늘 오전에 지금 잠깐 나온 여론조사기 때문에 뭐 아직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준비는 못했지만은 그런 무소속 연대를 했을 때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과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실제로 대구 지역 민심도 약간 유승민 의원에게 약간 좀 뭐랄까요. 우호적인 여론들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사실 대구는 지금 쑥대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19대 때도 네. 12석인데 네. 7명을 교체를 해가지고 초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12석 중에서 공천이 지난번에 현역이 다시 받은 게 3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네네. 유승민 의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런 반면에 부산은 18개 지역구인데 공천한 16개 지역구가 전원이 현역 의원이 다시 재공천이 됐습니다. 18대로 이제 그 서로 네.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친이에 의한 공천 학살 때문에 친박 후보들이 탈당하고 무소속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친박 연대로 해서 14명, 네. 영남에서 무소속 후보로 각자 뛰어서 13명이 당선돼서 생환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총선판도 전체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흔들 거냐 하면은 수도권은 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한 민심의 반발을 활용해서 그 야당이 승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네. 이건 역풍 부분이고 네. 영남에서는 그 새누리당에서 공천 탈락하거나 무소속 출마하게 된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분은 이렇게 내걸겠죠. 네. 비박 또는 반박 예, 예. 해서 무소속 연대를 하고 네. 그리고 각자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를 정면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예. 제가 볼 때는 동정론을 앞세울 거고 예. 본인이 아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순교자인 듯한 네. 그리고 철저하게 억압받는 모습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는 살아오는 형태로 해서 예. 이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네. 이런 가운데요.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어쨌든 이재만 동구청장 뭐 예.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공천을 했습니다. 단수 추천이죠. 단수 추천했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절차가 예.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더 예. 구체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네. 대표 직인 날인이 네. 그 받을 수 있는가? 그거 예. 없으면은 뭐 선관위 등록해봐 어차피 무소속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차라리 무공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이양구 공관위원장하고 더 구체적으로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하고 막판 마지막 한 판이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11시 최고위에서 결정을 좀 할 것 같은데 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근데 김무성 대표가 여태까지 해온 말이 있는데 예. 과연 11시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도장을 찍어줘서 결국 일본으로 내줄 수 있을지 예. 그런 저는 좀 약간 그 부정적으로 봅니다. 오늘 네. 하루만큼. 마지막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조혜진 의원한테는 뭐 했노? 네. 라고 계속 이제 거칠게 그 비난을 받았었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여기에서 생색 내기뿐만 아니고 굿바이 말로 홈런이나 굿바이 역전 홈런을 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네. 요거 맞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옥시투쟁하는 게 김무성 대표가 네. 그 이제만 그 전동구 구청장한테 도장을 안 찍어주는 네. 것인데 네. 그게 그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가 그나마 잃었던 실점들을 상당 부분 그 회복하고 득점하는 길인데 네. 원래 이분이 기본적으로 30시간의 맞법에 걸려가지고 꿈쩍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쓱 밀릴 거다라는 예측이 되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이 싸움의 의미를 얼마만큼 크게 보느냐. 예. 가 그 중요하다. 그게 지금 그 민 원장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 예. 이게 마지막 김무성계와 전 비박계를 훑어내고 결합시킬 수 있고 결집시킬 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라고 보는 거죠. 김무성 대표는 이번 공천에 피해자인 척하지만 수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6대4로 친박하고 김무성계, 이제는 비박이 아니라 김무성계가 나눠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누가 배락을 맞았느냐, 친이하고 그러니까 친이명박계하고 예. 친유승민계가 배락을 맞은 거죠. 예. 본인도 처음에 뭐 공천 100% 상향식으로 하겠다했지만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예. 기대치를 높여야 자기한테 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실질적인 저항은 살생부부터 시작해서 녹취까지 예. 그다음에 황진화 사무총장의 가출에서 끝났고요. 그 뒤부터 한번 보세요. 나는 네. 입이 있어도 말을 하면 뭐 죽는다라고 하면서 네. 말 안 하다가 한 일주일쯤 말하기 시작하면서 다 끝난 겁니다. 예. 그래서 부산 공천이 한번 보세요. 네. 대구만 특별히 의원들이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물갈이 해야 되고 부산에는 질이 뛰어나서 저는 살려줍니까? 예. 이 본질은 뭔가 하면 서로 간에 영역, 네. 뭐 이로도 내자가 있습니다만 그 말 쓰고 싶은데 그 말 안 쓰겠습니다. 네, 네. 서로 간의 영역을 존중해 주기로 합의가 끝난 거예요. 예. 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90에서 한 100명쯤 예. 내 주변을 지켰으니까 예. 이 격차가 한 뭐 3, 40석 나니까 이 총선만 끝나면 나한테 이 힘이 좀 또 실릴 거다. 네. 대선 주자로 내가 1위만 유지하면 예. 그때 뭐 친박들 회유하고 압박하면 또 나한테 넘어올 거다. 네. 대통령 2년 만에도 나한테 넘어왔는데 또 이제 임기 말로 가는데 안 넘어오겠느냐. 이런 자신을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는 네. 일단 내 시속을 차리고 내 라이벌들이 다 제거되면 유승민 의원도 김무성 대표한테는 라이벌입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있을 수 있는 라이벌이죠. 네. 제거하면서 나는 가는데 그래도 내가 상향식 100%라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나중에 굉장히 체면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체면 때문에 한 3일 당무도 보이콧하는 듯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5시 반에 합니까? 그걸 어제 할 게 아니라 한 열흘 전쯤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는요 이번에도 뭐 한낮을 시간 끌다가 도장 찍을 겁니다.
저는 여당의 경우에 이번 공천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김무성 대표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 실리를 취했는데 네. 저는 우리 황 대표님과 약간 의견이 다른 게 네. 친김무성계가 한 10명 더 됩니다. 그런데 이 공천 과정도 보면은 그 친박과의 그 담합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1차 발표 때부터 찔끔찔끔하게 거의 단수로 공천을 예, 받습니다. 예. 경선도 하나만한 경선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건졌지만 사실은 친박계가 전체 250명 공천자 중에서 절반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비박계가 많지 친김무성계는 10여 명입니다. 그리고 그 10여 명도 실상은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특히 여당이 140곳 이상을 경선을 했거든요. 네. 경선을 거친 후보는 네. 저도 오래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경선을 해서 당선된 후보는 결코 보스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도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우선 그런 실리적인 부분에서도 실속이 없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 명분상으로 예. 명색이 대통령 후보로 여권에서 늘 1위로 해온 분이 제가 볼 때 어떻게 이번 공천이 개파 공천이었지 않습니까? 네. 친이 친유가 죽으면 네, 네. 그 다음이 본인이란 걸 모릅니까? 어떻게? 이 최소한 순망치안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입과 입술이 다 같이 필요하지. 예. 그런데 본인 그 몇 명으로 해서 총선 후에 국면을 끌어간다. 제가 볼 때는 네. 전혀 다른 구도로 그려질 가능성이 잠시 많다고 위기가 생각합니다. 있었잖아요. 김무성 대표도 못 받을 뻔한 그런 위기들이 이제 윤상현 밀리고 밀렸었죠. 예, 윤상현 의원이 살려준 거 아니에요. 김무성 대표의 공천은 이번 상황은 유승민은 당연히 날아가는 거고 김무성까지 그 치냐 못 치냐 요게 그 시점에서 윤상현 파문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관전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현 의원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유승민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했어야 되죠. 그래야 친박과 대적할 수 있는 김무성계와 유승민계의 연합을 짜고 거기에서 가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챙길 거 다 챙겼다고 이야기하는 게 네. 유승민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단 말이에요. 어제서야 나 최고위에서 이야기했는데 몇 번 뭐 안 들어주대. 요게 지금 김무성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이잖아요. 자, 마지막 한 번에 그 기회가 남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현 의원 말씀하셨던 분석이 맞다면 그리고 김무성계는 한 10개 고작 챙기고 그리고 다 그냥 비박계일 뿐이라면 유승민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만 정부청장을 한테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가 유승민이 동지냐 안 그러면 라이벌이냐 잠재 경쟁자냐라는 부분을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와 상징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을 살린 게 아니라 네. 엄격하게 말하면 윤상현 의원의 녹취가 김무성을 살렸죠. 네네. 말이야뭐 그런 말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했겠죠. 예. 그런데 녹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살렸다 이렇게 네. 보고요. 네. 자, 141개 지역을 경선했는데 현역이 80군데. 뭐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 한 사람 예. 또 현역에 준하는 예, 실세 예. 빼고는 거의 다 살아온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상향식 경선을 주장했던 김무성 대표가 예. 한마디로 현역을 그대로 다 끌고 가기 위한 부분에서 일정하게는 챙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은 예. 이 죽는 자를 위한 조사였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여기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김종인 대표가 저렇게 당무거 보였을 때는 진짜 완전히 끝나고 뛰쳐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행보만 보면요. 그렇죠. 근데 좀 복귀하는 게 좀 석연치 않게 복귀를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아, 그렇죠. 근데 석연치 않게 복귀한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께서는 무엇인가 그랜드 디자인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조차 다 계획된 거다라는 결국에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비례대표 2번을 꼭 차고 원내에 들어가야 될 만한 김종인 대표 나름의 그 그랜드 디자인 때문에 네. 결국에 저렇게 수모로 비치는 예. 그 2번만 달랑 들고 들어온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네. 생각하는 게요. 김종인 대표가 수권 능력 하지만 예. 제가 생각할 적에는 김종인 대표는 총선 이후에 네. 그 대선 국면이 오기 전에 예. 개헌 국면이 올지도 모른다. 개헌 국면. 예, 그 개헌 국면에서 본인이 네. 배지를 달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김한길 전 대표가 통합 얘기를 하면서
여당의 과반 저지선을 넘어서 개헌 저지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다 그 연결되는 맥락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가 결국에는 문재인 대표하고 영입 과정에서 처음에 약속한 게 네. 친노를 갖다가 운동권을 내가 친노를 갖다 정리를 할 적에 반발이 있을 건데 문재인 대표가 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반발을 다 무마 정리해 주기로. 이번에 그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면담할 때. 저기 사모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켜준다 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예. 이해찬 의원 말고는 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약속대로 친노를 정리하면서 친노 반발을 다 정리해주는데 이해찬 의원만 탈당을 못 막은 거죠. 네네. 문재인 대표. 이런 정황들을 다 봤을 적에 네.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시는 야권의 수권 정당이라는 것은 예. 결국에 개헌을 통해서 예.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나. 예.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더 큰 마지막 그림이 더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요,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런 모양새가 났을 때 전 사실은 비례대표 그 순번 관리 가지고 전문가들 영입 순서 이거 가지고 사실은 갈등한 줄 알았더니 이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 예, 위원님께서는? 크게 보신 거죠. 크게 그 뭐 지금 미 위원장 이야기는 네. 크게 본 거고 우리는 현안에 충실한 거고요. 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그냥 삐짐 아닙니까? 삐짐? 삐짐이요. 예. 네. 기분 나빴던 거죠. 네. 자신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네. 70일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처음에는 바지 사장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평론가들도 다 바지 사장이라고 이야기했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어느 날 그 자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깎기, 네. 모두 깎아낸다고 모두 깎기 자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부터 자르가 됐어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또 정확하게 절대 계몽군주라고 하면서 네. 독재자 개념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네. 독재자도 계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몽 빼면 절대 군주 아닙니까? 그리고 왕정으로 이 당내 민주주의를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오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안 한 거 뭐 있으세요? 그리고 친노들이 비판을 했나요? 저항을 했나요? 탈당을 했나요?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나요? 이해찬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자기의 그 결정에 반발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비례대표에 셀프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상징인 1번이 네. 가장 치명상이 있는 그 사람을 꽂아 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중앙위가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예.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뒤집어진 거지 조직적으로 이번에 김종인 한번 잡자라고 들어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위원이 어떤 분들이에요? 다 배지들이고 지도위원장들이고 당직자 중에서도 핵심 당직자들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지도자가 거기에서 설득하고 해명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네. 팩하고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예. 집 나가서 그 집구석 문제 있다고 계속 언론에 대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네. 그리고 나서 딱히 설득력 없는 이유로 또 돌아와요. 2번 들고 2번 바꾸고 기자회견하고 나서 바로 2번 통과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예. 이러한 현장의 3일이 네. 저렇게 새누리당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하고 덩치돼 버린 거 아니에요. 예, 예. 상쇄돼 버렸는데 예. 선거 패배의 핵심 만약에 선거를 패배하거나 선거 결과를 놓고 책임을 물을 때 핵심적인 요인은 3일 동안의 가출 사건이다. 네. 그리고 상습적이다. 네. 라는 비판들이 집중하는 게 이게 김종인 대표의 노욕이지. 예. 노욕을 노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나보고 노욕이라고 요구한다고 집을 나간 분이고 네. 그 노욕을 끝까지 또 참고 이번을 챙기려고 들어오신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평가가 좀 극명하게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획된 모양새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달리 조금은 분명히 피해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더, 두 말씀만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 예. 김종인 대표 이번에 예. 두 가지 측면에서 화를 내셨잖아요. 네. 첫 번째는 중앙위가 결국에는 이 수정안을 갖다 번복해 버린 거예요. 네, 네. 김종인 그 원안을 갖다 바꾼 거에 대해 굉장히 화냈잖아요. 네. 그것이 구습이고 네. 그것이 운동권 색깔을 갖다 뭐 탈색시키지 예, 예. 못한 거에 대해 굉장히 화를 냈죠. 예. 두 번째 화를 낸 건요. 비대위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꼭 자리가 필요한데 네. 비대위원들이 더더구나 믿었던 박영선 비대위원, 우윤근 비대위원 예, 예. 이런 분들이 예.
2번을 갖다가 본인하고 아무 상의 없이 14번으로 바꿔버린 거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화를 냈잖아요. 네. 저는 2번에 굉장히 방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든 처음부터 2번을 달고 이 총선을 주도하면서 총선 이후에도 계속 주도할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설사 수정안을 갖다가 그 수정안을 못 바꾸더라도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박영선 의원이나 그 우영근 비대위원들이 김종인 대표의 그 깊은 뜻을 못 헤아린 게 아니냐. 양 의원님 가지만- 하실 말씀인 것 같아요. 짧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신기남 의원을 갖다 윤리심판원에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이유로 네. 쳐냅니다. 네. 그죠? 그런데 교수한테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논문이고 논문에서 그 표절이 가장 심각한 문제 네,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교육부 장관 한 사람이 낙마했잖아요. 네, 네. 논문 표절 때문에. 네, 네. 그런데 그 표절이 계속해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로 그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신기남 의원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네. 자, 이야기가 맞다. 네. 이런 부분에서 네. 제가 그 좀 반론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그분이 많이 그 본인이 역점을 두는 거는 네. 명예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아,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치인 특히 뭐 총선 이후에 어떤 개헌까지 포함한 대국을 보는 입장이라면은 네네. 전혀 답지 못한 방식이죠. 네.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이 비례대표 14번 받았다고 뭐 당을 못 이끌었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15번 받았지만 못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에 비례대표 11번이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본질적으로 네. 본 모습이 이 더민주의 실체가 드러난 걸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더민주의 실체가 드러났다. 예, 군주는 맞았던 거예요. 네. 군주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수렴청정인 거예요. 네, 네. 수렴청정. 그리고 수렴청정이 사태가 하나가 벌어지니까 딱 나타나니까 문재인 전 대표인 거예요. 예. 사실 이번 공천에서 민주당이 한 230곳에 공천을 했는데 네. 235곳인데 네. 그 중에 80%가 친노예요. 그 중에 한 60%가 친문입니다. 예. 여기는 비노도 거의 숨도 못 쉬는 정당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랬다면 적어도 김종인 대표 정도 되면 비례대표를 챙겼어야죠. 네. 본인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본질을 이야기해야지 내 네. 2번이 문제가 아니고 예. 정체성 부분이라 그랬는데 그 정체성 부분이라는 게 한꺼풀 밑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비례대표 직권 초안에 만들었던 43명 가지고는 안 되겠고 예. 친노 운동권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36명을 다 한 거고 예. 당선권은요 거의 친문재인계를 비롯해 친노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크죠. 네, 알겠습니다. 헌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는 원래 말은 안 했지만 예. 전제는 예. 선수들끼리 말 다 안 합니다. 한 80%만 하지. 수술하는 척 화장을 좀 하라고. 수술하는 척 화장을 하라고 예. 솜씨가 좋은 의사를 예. 여기저기 용병으로 가는 의사를 갖다가 네. 데려와 가지고 네. 이래 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수술하는 척하고 화장만 해야 되는데 성형 수술을 좀 한 겁니다. 코도 고치고 눈도 좀 고치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데리고 온 사람이 화가 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좀 들이니까 네. 기분 나빠서 가출하는 척 하다가 네. 페이가 적당하니까 네. 그냥 일단 주인이 그래도 있는데 네. 일단 여기서는 참고 가자 네. 하고 참은 게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네. 친노는 총선 전에 예. 지금 보니까 이 의사가 예. 개성이 강해가 예. 여기서 여기서 솜씨를 배워가지고 진짜 자기 집 차리려니까 이 총선 전에 길도 들이고 힘도 빼고 네. 주인이 누군가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네네네. 이거고요. 네. 정청래 의원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운동권 청산 이러면서 경제민주화도 운동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기도 운동권이면서 말이야 운동권이라고 날 자르냐 이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김종인 대표가 네. 실제로 이번에 이 보였던 부분은 네. 이 어떻게 보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하는 목표에 대해서 네. 본인이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데 실패하고 예. 불가능한 목표를 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예. 현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개헌 문제는요. 네. 저분이 재벌 개혁하고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는데 네. 개헌이 되면 그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는 영원히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럼 휘청했다고 하면 지금 일단 휘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대표가. 총선 이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입지를 갖춰 나갈지 지금 세력도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면에서도. 문재인 대표나 친노 핵심의 입장에서는 예. 대선까지
수술하는 척 화장을 계속 해가는 어떤 기술자로서는 저만한 사람이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만 잘 들으면 그때까지 고용을 연장할 건데 네. 이번 총선에서 아마 목표치도 낮춰놨고 제가 예. 봤을 때 재계약을 하는 수준은 될 건데 네네. 이 의사 다루기가 성격이 좀 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예. 항상 딴집 차리려고 하니까 그 의심이 집요하게 있기 때문에 예. 이 의심을 갖다가 불안을 네.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는데요. 네네. 그건 이해로 될 문제는 아니고 네네. 서로 간에 힘을 가지고 조절하는 수밖에 없겠죠. 양무성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 총선 이후에 그 더민주의 그 뭐랄까 구조, 역학 어떻게 좀 달라질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다 친노 친문 색채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비판하는 사람들 다 나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안 해도 끝까지 있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친노 색채다, 친문 색채다라고 비판할 그 끓인 나이다라는 네. 걸 좀 명확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그 김종인 대표는 오늘부터 또 다시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이제 사는 방식으로 강하게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김종인 대표의 3일간의 가출 사건은 오늘로 마무리될 거다. 네. 그리고 대정부에 대한 화려한 공격 수사를 해 나가면서 네. 또 다시 지지자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핵심은 호남 지지자들의 가슴을 얼마만큼 뜨겁게 만들어주느냐 이에 대한 상당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 네. 그러면 네. 또 용서받는 거죠. 네네.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요. 예. 그래도 아주 나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참아야 되는데 네네. 김종인 대표 자택을 방문하면서 주인이 누군가를 너무 일찍 노출시켰어요. 너무 노출시켜버렸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에게 3일간의 가출이라는 단어는 좀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대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